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사를 관통한 유일한 회장의 일갈. 1971년 3월 11일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병실 밖에서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친척들은 미쳤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그 남자 유일한은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다. 75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었던 남자답게 그가 죽고 5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확신에 차게 만들었을까? 답은 하나다. 그는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차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의문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유튜브와 각종 매체에서는 성공 법칙이 넘쳐난다. 책은 쏟아지고 강의는 끝이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나 유일한이 직접 들려주겠다.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내가 75년 인생으로 증명한 단 하나의 진리다. 1895년, 1904년 9살 소년이 태평양을 건너다. 1895년 평양, 나는 9살에 태평양을 건넜다. 남들은 말했다. 불쌍한 아이,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겠구나.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때부터 신념이 있었다. 이 경험이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미시건주로 가는 배 위에서 나는 다짐했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조선을 구할 것이다. 9살 소년의 꿈치고는 너무 컸을까? 아니다. 큰 꿈을 품지 않으면 큰 인생을 살 수 없다. 네브래스카주 거니시의 작은 농장,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손은 터지고 몸은 부서져 갔지만 마음속엔 한 가지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고생은 통증이 아니라 자본이다. 남들이 고생을 피할 때 나는 고생을 끌어안았다. 남들이 편한 길을 찾을 때 나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고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 첫 번째 실행 원칙이었다. 배운 것을 머리에만 담지 말고 몸으로 체험하라. 1905년에서 1919년 미시건 대학교와 상학과 교실에서 배운 경영학 이론들이 있었다. 회계 원리, 마케팅 전략, 조직 관리.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배움은 현실에서 일어났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름방학 농장에서 일하면서 터득했다. 첫째,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론이 아니라 진심이다. 농장 주인이 나를 신뢰한 이유는 내가 회계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돈을 버는 것보다 신용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번 약속을 어기면 10번 잘해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믿음을 주면 10번 기회를 준다. 셋째, 지식은 실행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이 깨달음들이 훗날 내 기업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 정직은 나의 가장 큰 자본이다. 이 말은 미시건 농장에서 체득한 진리였다. 1919년에서 1926년 라초이 주식회사와 미국에서의 성공. 1919년 나는 24살에 미국에서 라초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세운 최초의 주식회사였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조선인 젊은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에겐 대학에서 배운 이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실전에서 터득한 철학들. 첫 번째 실행 원칙. 작게 시작하되 확실하게 시작하라. 거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작은 거래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다. 품질에 타협하지 않았다. 한 번도 속이지 않았다. 두 번째 실행 원칙. 차별화는 철학에서 나온다.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내 방식은 달랐다. 다른 회사는 이윤만 생각했지만 나는 고객의 성공을 생각했다. 다른 회사는 당장의 매출만 추구했지만 나는 장기적 관계를 구축했다. 세 번째 실행 원칙.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라. 1920년 경제공황이 왔을 때 다른 회사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사업을 확장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때가 진짜 기회다. 결과는 5년 만에 연매출 70만 달러. 그 시대로서는 엄청난 성공이었다. 하지만 성공한 순간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서 진짜 일을 시작해야 한다. 1926년 조선 귀국과 운명적 결단. 1926년 5월 나는 31살에 미국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왜 식민지로 돌아오느냐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나에겐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내 평생을 관통한 질문이었다. 조선의 현실은 참혹했다. 일본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자본도 기술도 인맥도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불리한 조건은 핑계가 아니라 도전 과제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1926년 8월 15일 훗날의 유한양행이 될 대한제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광복절에 회사를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언젠가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그때 이 회사가 조선의 희망이 될 것이다. 첫날 매출 3원. 형편없는 성과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926년, 1945년 일제강점기의 기적, 경영 3대 원칙. 유한양행을 창업하면서 나는 3가지 경영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들은 내가 미국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진정한 정신이었다. 첫째,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한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계를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이다. 둘째,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 탈세는 도둑질과 같다. 나라의 돈을 훔치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만큼은 정확히 내야 한다. 셋째,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이 철학이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돈을 벌었으면 챙기는 게 당연하지 왜 남에게 주느냐?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기업의 기능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만 머문다면 수전노와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이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대폭 개선했다. 조선인 기술자들을 적극 채용하고 교육시켰다. 품질 향상에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 결과는 일제강점기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유한양행은 성장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약 대신 유한양행약을 찾기 시작했다. 신뢰가 최고의 마케팅이었다. 1945년, 1957년 해방과 새로운 도전, 전문 경영 시스템. 1945년 해방. 많은 기업가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식 경영을 버려야 하나? 하지만 나에게 해방은 기회였다. 드디어 진짜 시작이다. 해방 후 나는 더욱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다. 1957년 국내 최초 종업원 지주제 도입.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또 말했다. 미쳤다. 왜 자기 회사를 남에게 주느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업 활동을 통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다. 진정한 소유는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회사가 진짜 강해진다는 것을. 결과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폭발했고 생산성이 폭증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다. 이론을 현실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나는 또 다른 혁신을 단행했다. 가족 경영 포기와 전문 경영인 시스템 도입. 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찾아 경영을 맡겼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이제부터는 자립해서 살아가라. 혹독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경영이었다. 숟가락을 물려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춘다. 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는 배부르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배부르다. 1962년 교육사업 진출, 인재 양성의 철학. 1962년 나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제약회사 사장이 왜 갑자기 학교를 만드느냐? 하지만 나에겐 명확한 철학이 있었다. 어떤 조직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인재이다. 기업의 기능에는 유능하고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970년 제4회 유한공고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기술자가 되려면 우선 자기가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정확히 일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도 신용이 으뜸인 것처럼 물건을 만드는데도 조그만한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작은 기술이라도 성의를 다하면 그 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래야만 남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내 교육 철학이었다. 이론만 가르치지 않고 실무를 가르쳤다. 지식만 전달하지 않고 인성을 길렀다. 암기만 시키지 않고 창의성을 키우게 했다. 연마된 기술자와 훈련된 사원은 기업의 최대 자본이다. 1960년대 모범 납세 기업 신뢰의 증명. 1960년대 한국은 절대 빈곤 상태였다.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편법을 썼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품질을 속이거나 직원들을 착취하거나 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달랐다. 정부가 세무조사를 나왔다. 혹시라도 탈세를 했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결과는 이론의 탈세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때 나는 말했다.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진짜였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지식을 실행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당시 내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은 기업의 생명은 신용이다.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의 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기업 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원칙들을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지 않았다. 매일매일 실행했다. 인재 경영의 비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리더십. 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았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인재인지 구별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었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리더의 3대 요건이다.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기만 한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진정한 리더는 듣는다. 남의 이야기와 고민, 그리고 남의 꿈을, 그리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가 인재를 채용할 때 본 것들. 첫째,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학벌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었다.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 둘째, 정직한가? 재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조직을 망친다. 셋째, 큰 기가 있는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다. 이 기준으로 뽑은 사람들이 유한양행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다. 실패의 철학, 실패를 자본으로 바꾸는 법. 물론 실패도 많았다. 신제품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때도 있었고, 직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날 때도 있었고, 경쟁사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다르게 봤다. 실패,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실패,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인 것이다. 실패는 비싼 수업료다. 남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실패에서 배운 것들. 첫째, 실패는 방향 전환의 신호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해도 같은 결과만 나온다.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신호다. 둘째, 실패는 겸손을 가르친다. 성공할 때는 자만하기 쉽다. 실패할 때야말로 비로소 부족한 점을 인정하게 된다. 셋째, 실패는 진짜 친구를 구별해준다. 성공할 때는 모든 사람이 친구인 척한다. 실패할 때야말로 비로소 진짜 동료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성장하고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내 75년 인생에서 터득한 실패의 철학이다. 1970년 전후 사회 환원의 실천과 철학. 1970년을 전후로 나는 본격적인 사회 환원을 시작했다. 이윤이 드러날 때마다 그 일정 부분을 사회에 돌려줬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고 교육 사업에 투자했다. 사람들은 또 말했다. 유 회장은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사업가라면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기업은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고객이 있어야 매출이 생긴다. 직원이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다. 사회 인프라가 있어야 사업이 돌아간다. 정부의 보호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생태계의 일부다. 생태계가 건강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돌려줬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투자였다. 사회가 유한양행을 신뢰했고 고객들이 열렬히 지지했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사회적 책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971년 마지막 유언과 전 재산 사회 환원. 1971년 3월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75년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기업으로 해서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운 자의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아니하는 법이다. 돈도 가져갈 수 없고 명성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럼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사람은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또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남기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손녀에게는 학자금 1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전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친척들은 미쳤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내가 75년 인생으로 배운 마지막 진리라고. 무엇인가를 자기 힘으로 해내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다. 이것이 내가 후계자들에게 준 진짜 유산이었다.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능력,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학, 물질적 유산보다 정신적 유산이 더 오래 간다. 후계자들의 증안, 살아있는 유일한 정신. 내가 죽고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내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내 손녀 유일링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자라서 뭐가 되고 싶다든지 혹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립적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사에 불만투성이거나 비관적인 성격의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또한 무엇보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 것을 강조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무엇인가를 자기 힘으로 해내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라고요. 유한양행의 전문 경영인들도 내 정신을 이어받았다. 유일한 정신에 기초하여 유한양행 전문 경영자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한양행 대표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설정하는 혁신적인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 유한양행의 3대가 모두 유한양행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회사업이나 국가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진짜 시간을 이기는 성공이다. 현재에게 주는 메시지, 지식과 실행의 간극을 메워라.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실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책을 100권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강의를 1000시간 들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10,000개 봐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오락일 뿐이다. 지식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나는 9살에 태평양을 건넜다. 두렵지 않았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게 있었다. 실행하려는 의지. 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패 확률보다 더 강한 게 있었다. 해보려는 용기. 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돌아와 회사를 세웠다. 미친 짓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미친 짓보다 더 강한 게 있었다. 신념을 실행하려는 집념. 실행의 구체적 방법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법.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당장 시작해야 한다. 1단계 진단하라.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경영학, 마케팅, 세일즈, 인간관계, 자기개발 뭐든 좋다. 2단계 선택하라.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3단계 실행하라. 이론은 그만, 당장 실행하라. 마케팅을 한다면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해보고, 세일즈를 한다면 뭔가를 팔아보고, 인간관계를 한다면 누군가의 니즈를 파악하고 진심을 전해보라. 4단계 측정하고 개선하라.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라. 이것이 나의 방법이었다. 알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 지식을 자본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간의 철학,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언젠가는 해야지. 이런 말은 나트다.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 이것도 변명이다. 조건이 맞으면 도전하겠어. 이건 포기하겠다. 완벽한 때는 없고, 완벽한 조건도 없고, 완벽한 준비도 없다. 나는 9살에 시작했다. 너무 어렸나?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다렸다면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나는 일제강점기에 사업을 시작했다. 최악의 조건이었나? 맞다. 하지만 기다렸다면 해방 후엔 이미 늦었을 것이다. 항상 당신이 실행할 때가 최적기다. 지금이 아니면 당신의 지식이 썩어가고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아이디어가 사라질 것이고 실행하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꿈이 시들어갈 것이다. 작은 실행의 복리 효과를 믿어라. 오늘 하나의 작은 실행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든다. 이번 달의 지속적인 실행이 내년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다. 올해의 꾸준한 실행이 10년 후에 기적을 창조한다. 작은 실행들이 쌓여서 거대한 변화가 된다. 환경을 바꾸는 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이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일제강점기에 사업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환경은 핑계다. 경쟁은 변명이다. 조건은 도피처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실행력이다. 환경이 어려우면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경쟁이 심하면 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라. 조건이 나쁘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라. 때론 한 사람의 실행이 환경을 바꾼다. 나 하나가 종업원 지주제도를 도입했더니 한국 기업사가 바뀌었다. 사회환원을 실천했더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가 되었다.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더니 한국 경영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당신이 시작하면 당신 주변이 바뀐다. 지속 가능한 성공의 비밀, 원칙을 지키는 것. 유한양행이 100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원칙 때문이다. 정직이라는 원칙, 사회 환원이라는 원칙, 인재 중시라는 원칙. 이 원칙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도, 유혹이 클 때도, 다른 선택이 유리해 보일 때도 원칙을 지켰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칙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다. 정직하니까 신뢰받고, 신뢰받으니까 고객이 몰린다. 사회에 환원하니까 존경받고, 존경받으니까 인재가 몰린다. 인재를 중시하니까 조직이 강해지고,
조직이 강해지니까 성과가 나온다. 원칙은 투자고 복리라는 최고 수익의 마법을 부린다. 혁신과 전통의 균형.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대답은 명확하다. 방법은 변해야 하고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1957년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했을 때 그것은 혁신이었다. 기존의 가족 경영 방식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직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원칙이었다. 방법은 혁신했지만 원칙은 지켰다. 1962년 교육 사업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약회사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는 파격이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인재를 중시한다는 원칙이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되 핵심 가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혁신의 비밀이다. 기술은 배워야 하고, 방법은 바꿔야 하고, 전략은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직함, 성실함, 책임감 같은 핵심 가치들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글로벌 마인드셋. 조선인이 세계를 품는 법. 9살에 태평양을 건넜을 때 나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떠난 게 아니었다. 세계를 보기 위해 떠났다. 미국에서 나는 깨달았다.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세계 수준에 맞춰야 한다. 기술도 세계 수준, 품질도 세계 수준, 마인드셋도 세계 수준으로. 하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건 아니었다. 서구의 장점을 배우되 우리만의 색깔을 입히는 것.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웠지만 한국적 가치를 더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도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철학은 서구에서도 찾기 어려운 진보적 사고였다. 당신도 글로벌하게 생각하라. 당신의 지역에서만 통하는 지식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원칙을 찾아라. 하지만 동시에 당신만의 독창성을 잃지 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로컬 아이덴티티를 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다. 위기를 기회로. 일제강점기의 역설. 1926년 조선으로 돌아올 때 상황은 최악이었다. 일제강점기. 민족 기업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위기야 말고 기회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일본 기업들은 안주하고 있었다.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 틈을 노렸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했다. 일본 약은 일본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유한양행약은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들어졌다. 일본 기업은 이윤만 추구했지만 유한양행은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했다. 결과는 민족 기업의 기적이었다. 해방 후 유한양행은 한국 제약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다. 남들이 어렵대고 포기할 때 당신은 기회를 찾아라. 경쟁이 치열할 때 그때가 차별화할 때다. 시장이 침체일 때 그때가 혁신할 때다. 위기는 위장된 기회다. 돈에 대한 진실. 부자의 진짜 정의.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내 답은 이거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가치를 만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돈만 쫓으면 가치를 놓치고 결국 돈도 놓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조선을 살리기 위해, 민족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 돈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부산물이었다. 그리고 번 돈은 다시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죽음을 눈앞에 보는 연령이 되면 누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가치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 돈을 쓰는 것보다 의미를 만드는 것에 투자하라. 그때 진정한 부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내가 1971년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다. 나 유일한은 75년의 인생을 살며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인생은 아는 것의 총량이 아니라 실행한 것의 총합으로 평가받는다. 내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유한양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가 세운 학교들은 계속 인재를 배출한다. 내가 실행한 원칙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것이 실행의 힘이다. 말은 바람에 날려가지만 행동은 역사에 새겨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당신이 품고 있는 꿈들,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조건은 없다. 완벽한 준비도 없다. 완벽한 때도 없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서라. 당신의 지식을 실행으로 바꿔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라. 당신의 행동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다.